2015년 호주 멜버른. 한 남성이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 안에 있던 남편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노엘라루 쿤도는 2004년 난민 자격으로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같은 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발렌가 칼랄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노엘라루 쿤도는 남편 발렌가 칼랄라 그리고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프리카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교회에 나가고 웃으며 사진을 찍던 가족.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독 아내를 의심했다는 것. 노엘라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확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한 부부싸움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투가 많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노엘라는 의붓 어머니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고향인 부룬디로 향합니다. 남편인 발렌가만이 호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노엘라는 의붓 어머니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고향인 부룬디에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그녀는 부준부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 노엘라는 호텔 밖으로 잠시 나갑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무장한 남성들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노엘라는 그대로 차 안으로 끌려갑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차량은 어두운 도로를 한참 달렸고 도착한 곳은 외딴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도 거의 없고 불빛도 희미한 공간. 그 안에는 낯선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노엘라는 그때까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자신이 잡혀왔는지, 돈 때문인지,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납치인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계속 왜 이러는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납치범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납치범들은 노엘라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노엘라는 그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여버려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노엘라는 자신이 왜 여기 끌려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원하고 있다는 걸.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바로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남성이 노엘라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여자와 아이 있는 엄마는 죽이지 않는다. 노엘라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감금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들은 노엘라에게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금 내역. 남편이 돈을 보내며 살인을 의뢰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들을 노엘라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노엘라를 풀어줍니다. 죽이기 위해 납치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녀를 살려보낸 겁니다. 한편 호주 멜버른. 남편 발렌가 칼랄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노엘라가 부룬디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례 준비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각 노엘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케냐와 벨기에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호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멜버른 집 앞에 도착합니다. 밤이었습니다. 노엘라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이 지금 저 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남편은 문 앞에 노엘라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령이야? 노엘라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발렌과 칼랄라는 이후 체포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납치범들과의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살인을 의뢰한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고 이유는 노엘라가 자신을 떠날까 불안해했고 다른 남성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징역 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노엘라의 삶이 바로 평범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녀는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비난과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죽은 줄 알았던 사람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이라고 부탁했던 남자는 살아있는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유령이야?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그 역시 정말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